밈 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밈간의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 마이크입니다. 타미 씨 주말에 뭐 하셨어요? 주말에요. 주말에 사실 저희 녹음일 기준 내일이 그나마 휴일이라서 맞아요. 참 다행이다 싶은데요. 그러네요. 출근 안 하시네요. 네. 축복 받으셨네요. 근데 토요일에 일을 했습니다. 되게 대체 휴일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네. 내일 휴일이 없었다면 굉장히 암울했을지 모르는 다행이다. 상황이었다. 그러네. 지금 행사가 많았어가지고 토요일에 잠깐 이제 그 부스 같은 걸 했어요.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촬영하고 이런 거를 했는데요. 그게 용산 쪽에 어린이 공원에서 이제 군 페스타에서 부스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날 그래서 제가 간 날 그 블랙 이글스 그 공군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뭐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주말이 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일요일 저녁 밤 11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뭐 10월이라고 심지어? 그러니까요. 이래가지고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녹음일이. 그니까요. 말이 안 어찌 된 된다. 일이죠?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의 흐름이. 진짜 왜 이럴까. 마이크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주말에 저는 이 녹음실에 또 왔었어요. 어머. 이유가 있는데 이제 제가 정말 초절정 인기 팟캐스트인 비주류 백화점이라는 팟캐스트의 게스트로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분이 원래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나가게 되었다. 혹시 구독자님들 중에 궁금하시면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밈슐랭 채널에 대한 비하인드도 좀 얘기를 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네. 뭐 어떻게 하게 됐나 이런 거를 물어보셔서 제가 탈탈 털고 왔습니다. 언제 업로드가 되나요? 마이크가 나온 편이? 9월 오늘 오전에 됐어요. 아 그렇군요. 이미 이게 나갈 때쯤이면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비주류 백화점 한번 검색해보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최근에 빠진 프로그램 있죠? 아 그렇죠.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 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만 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기꺼이 투자하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들이 있죠. 맞아요. 제가 주말 근황이 사실 그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요? 녹음한 거 빼고는 거의 7시간 동안 그걸 계속 연속 시청을 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한번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요즘 워낙 핫한 프로그램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무엇일지 본격적으로 밈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금주의 밈 메뉴를 소개합니다. 제목은 이제 흑백 요리사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강록 밈을 곁들인 입니다. 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워낙 맞습니다. 유명한 밈이기 때문에 이제 최강록이라는 요리사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분의 어록이거든요. 그 맞습니다. 밈이. 이제 최강록 씨는 2013년에 했었던 마스터 셰프 코리아 2라는 요리 서바이벌의 우승자세요.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이 약간 겉모습이나 뭔가 애티튜드만 봤을 때는 뭐 요리 설명해 주세요 했을 때 되게 버벅거리시기도 하고 되게 떠시기도 하고 맞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셔서 뭔가 어설픈 캐릭터인가 싶은데 이제 음식을 먹기만 하면 심사위원들이 다 반하게 되는 거죠. 맞죠. 천상의 맛을 내는. 그러니까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결국 우승까지 하시게 된 그런 엄청난 분이신데요. 이제 이분이 지난 9월 17일에 넷플릭스에서 첫 공개된 요리 서바이벌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라는 서바이벌에 다시 출연을 하시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2013년의 밈이 재부흥하기 시작한 것 같다. 맞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다시 나오시기 시작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밈들을 창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도 흑백 요리사에서도. 맞습니다. 네. 약간 스타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이분이 맞아요. 되게
I 100%가 나왔다고 하시거든요. MBTI요? 네네네. 방송은 어떻게 나가신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거기 흑백요리사 나오셔서 떨어지면 1년 동안 인터넷 안 하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약간 극 I이시고 그 마셰코 2에서 네. 이제 요리 설명해 주세요. 심사위원분이 요리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밈의 원본은요. 네. 제목은 고추장 닭 날개 조림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지를 곁들인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것까지가 풀네임인 건가요? 음식에? 그러니까 약간 항상 미사여구를 붙이는 느낌으로 되게 말을 버벅거리시고 그쵸, 그쵸. 그리고 그 어쨌든 심사위원분들이 최강록 씨의 요리들을 좀 맛보면서 네. 좀 약간 애정과 그쵸. 사랑에 빠진 듯한 눈빛을 보내셨어요. 근데 맛은 있는데 막 칭찬을 하려고 물어본 네. 건데 네. 막 대답을 못하고 막 벌벌 떠시니까 막 심사위원분들이 되게 날카로우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답답해 죽겠네 막 이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해드려요? 막 이러면서 맞아요. 저도 그 장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되게 요리 설명도 어리숙하시고 또 심사위원들의 그런 관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분이 약간 만화책 미스터 초밥왕을 보면서 요리를 배웠다는 서사도 있으셨어요 그때. 되게 진짜 요리왕 비룡 같은. 네네네. 그래서 되게 인기가 있었고 그 클립이 되게 많이 나와서 사실 저는 최근까지도 흑백요리사 나오기 전까지도 저도. 계속 클립이 알고리즘 타가지고 네네. 사실 이 프로그램이 10여 년 전 작품인데도 네네. 프로그램인데도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다들 이질감이 없다. 되게 현역 같다. 이런. 맞아. 어제 본 것처럼. 네네네. 맞아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도 흑백요리사에 네. 나오셔서 이제 아까 미사육을 좀 붙이신다고 네네네. 하셨잖아요. 근데 막 설명을 하시는데 나야 들기름 그 2라운드에서 승우 아빠 분과 이제 네네. 들기름을 가지고 맞아요. 요리 1대1 서바이벌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는 이제 완전 들기름을 강하게 보여주겠다 하면 네. 나야 들기름 이런 표현을 한다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그 물을 졸였을 때 네. 약간 엄마 같은 네. 그런 맛이 난다. 근데 전 아빠지만 약간 이런 네, 종잡을 수 없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재치가 좀 있으시다.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재치가 그러니까요. 있으시다. 진짜 저도 그 부분을 보고 그때 그 무를 네. 칼로 이렇게 동그랗게 깎으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원래 무가 어쨌든 그 가생이는 껍질이 있죠. 그렇죠. 껍질이 있는데 그걸 계속 동그랗게 써니까 네. 약간 푸딩 모양처럼 됐어요. 네. 그걸 보면서 역시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바로 다음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야 들기름 이렇게. 그러니까 역시 여전하시구나 그때와 실력 정말 엄청난 실력과 그런 재치가 병행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막 좀 거기 나오시는 셰프분들이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멋있지만 네. 되게 그 최강록 씨는 이렇게 뭔가 위축되어 있고 막 떨어지면 인터넷 안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되게 사람들한테 많은 이렇게 맞아요. 관심을 사로잡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리기만 하면 레전드다. 닭조림도 있고 그러네요. 무조림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림 왕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주특기신 것 같아요. 그 조림 요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랬던 게 그분이 그 팀 미션이 있었어요. 흑백요리사에. 근데 이제 그때도 그분이 어쨌든 전문가인 백수저 계급에 속해 계신 분이거든요. 그럼 그분도 당연히 자기 음식에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데 팀전 시작하기 전에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팀이란 거를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걸 강조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미리.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인간적인 면모가 있으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아까 방금 백수저 네네. 그리고 흑수저 이렇게 계급이 나뉘어져 맞습니다. 있다라고 했는데 안 보신 분들은 네.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잠깐 흑백요리사를 좀 설명을 네네. 드려볼까요? 좋아요. 흑백요리사에 이제 1회에 아예 계급이 나뉘어요. 네, 그러니까 땅바닥 쪽에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에 흑수저 계급 80명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좀 위에 지상에
약간 2층에 난간에 그 백수저 선배님들 20명 정도가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끼리 계급장 떼고 대결을 하는 거죠. 어쨌든 왜냐하면 그 20명의 백수저 계급은 특징이 다 레스토랑 셰프, 미슐랭 스타를 단 아니면 뭐 최강록 씨처럼 그렇죠. 완전 전문가, 뭐 서바이벌 우승자 이런 분들인데 흑수저 셰프분들은 어쨌든 그분들도 각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약간 그 지역의 숨은 고수 같은 맞습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칭도 흑수저가 어쨌든 좀 저희가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흑수저라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지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소개말을 보면 그 20인에 속하지 않은 그 외 요리사들을 모두 그냥 흑수저 계급으로 본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요리 명장이시나 아니면 되게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가 심사위원으로 나오고 그리고 백종원 님이 셰프 2인으로 나오시는데요. 그분의 안성재 셰프의 제자라던가 아니면은 되게 미슐랭 1스타, 뭐 2스타 맞아요. 이런 분들 대단한 분들이 이렇게 나오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이걸 봐야겠다 해서 바로 본 건 아니었고요. 저도 클립으로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워낙 이미 핫했어요. 제가 보기 전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백종원 씨가 그게 1라운드는 빠르게 준비를 해서 요리를 이제 백종원님, 안성재 셰프님한테 심사를 받는 그런 라운드였고요. 개인 라운드였죠. 개인 주특기 라운드였어요. 그때가. 맞습니다. 각자 주특기를. 그리고 2라운드가 이제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이제 흑수저, 백수저가 붙어서 이제 2명의 투표를 받아서 이제 하는 거였는데 그때 두 심사위원분이 검은 안대를 쓰고 이제 옆에서 떠먹여 주시면 그거를 맛보고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였어요. 그쵸. 블라인드 심사를 하신 거죠. 근데 그때 백종원 셰프님이 먹는데 이제 아홉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얌미하움을 하셨죠. 맞아요. 얌미하움을 하셨죠. 그리고 또 언제는 입을 조금 벌렸는데 이게 숟가락 안에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걸려서 더 벌려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엄마랑 같이 보는데 계속 그 심사 장면만 되면 웃음이 나는 거예요. 웃긴 장면이 아닌데. 맞아요. 되게 진지한데 그 재미 요소를 되게 잘 넣었다. 이런 평가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대 쓴 거 가지고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고조 사토루라고 되게 유명한 캐릭터가 있어요. 검은 안대를 쓰는데 그거랑 합성해가지고 한 번도 있을 법하지 않은 단어다. 고조 백종원 이러면서 약간 나오기도 하고 재밌네요. 그만큼 되게 요리 프로그램이 사실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마셰코 막 이런 한창 요리 서바이벌이 흥하고 나서 그 뒤에 없었을 때는 뭔가 유튜브 이런 데에서 고급 요리를 이제 일반 대중들이 체험할 기회도 좀 많아지고 요리의 식견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냥 사람들도. 그리고 백종원 님도 막 마리텔이나 유튜브 나와서 어떻게 요리를 쉽게 하는지 이런 것들 알려주셔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서 지금 되게 요리에 관심이 더 많아진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네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신 느낌? 그리고 저는 원래 파인다이닝을 막 몇몇 친구들이 다니긴 했거든요.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항상 보면서 왜 가지라는 생각했어요. 사실 나라면 그 돈으로 다른 취미 활동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걸 보니까 다들 예술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같은 재료인데 어쨌든 저희도 구할 수 있는 재료잖아요. 다. 그래서 궁금하다. 대체 무슨 맛이 나길래. 그래서 그 돈을 지불할 만한 맛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궁금해졌어요. 파인다이닝. 맞아요. 뭔가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막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그런 소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그렇게까지 막 고급 요리 나랑 좀 다른 세계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경험으로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아침에도 봤는데
뭔가 진짜 처음 보는 요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막 미역국이라고 했는데 미역국이 아닌 그걸 변형시켜서 다른 양식적으로 해석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하우가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그런 요리들이 보는 재미도 있고 맞아요. 뭔가 집에서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요? 완전 369 그분들 16 제가 하면 한 B급 정도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정말 음식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확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보면서. 맞아요.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거는 네. 미국 되게 유명한 셰프신데 묵은지라는 재료가 이제 나왔을 네네. 때 되게 낯설어 할 법도 한데 그걸 즙을 짜서 맞아요.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걸 보고 되게 신기하다 맞아. 이렇게 생각도 했고 그 최현석 셰프님이 요리를 했을 때 그때 2라운드에서 백종원님과 안성재 셰프님이 평이 갈렸어요. 맞아요. 딱 되게 두 분이서 열띤 토론도 하시고 최현석 셰프님도 되게 엄청난 셰프신데 맞아요. 뛰어난 셰프들 사이에서도 식견이 되게 맞아. 관점이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일반 대중들이 사실 접할 기회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신선하고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심사위원 구성에 한 분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셰프고 한 분은 사업가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저희가 백종원님 업장을 접할 수 있는 게 막 홍콩 반점이나 백다방, 한신포차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되게 싼 이미지가 있어요. 저희한테는. 네. 가성비가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을 느끼는 차이가 둘이 너무 다르니까 그렇게 갈리기도 하는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일치하기도 하고 하니까 맞아요. 되게 재밌는 느낌? 백종원님이 진짜 대단하신 게 다 맞추는 거예요. 맞아. 먹었을 때 이거 뭔데?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역시 많이 먹어본 사람이 한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맞아요. 그리고 안성재 셰프님도 진짜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백종원님 유튜브 나와서 맞아요. 그 라면 레시피를 그래서 엄청 핫해졌잖아요. 그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아까 아침에 그것도 봤는데 통마늘을 그냥 구운 걸 껍질대로 넣으시는 거예요. 육종 마늘을. 그래서 덜 까는 거 깜빡하셨나 이 생각했는데 그럴 리가요. 그렇죠. 일부러 그 국물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확실히 다르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르구나. 여경래 셰프님이나 막 중식 요리 대가 막 이런 분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막 가끔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인데 맞아요. 유튜브 이런 데에서 막 자체 콘텐츠나 막 짜장면 집에서 막 하는 법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거 보면 너무 새롭고 그러네요. 또 이 흑백 요리사를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뭐 거기 출연자들이 나와서 뭔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2차 컨텐츠, 파생 컨텐츠들이 많아지면서 더 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캐릭터성이 다들 각자 강해서 막 다들 최애를 뽑기도 하더라고요. 내 최애 누구다. 막 이런 식으로. 혹시 최애가 있으신가요? 거기서? 네. 이거는 그냥 딴 얘기긴 한데 1라운드에 그 저희가 좋아하는 유튜버 햇주라는 분의 동생분이 맞습니다. 코든램지라는 셰프명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전 장면에서 나오기 전에 어떤 프라이팬을 비춰주는데 파란색 반죽을 누가 굽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요리는 뭐지라고 궁금했는데 바로 다음 컷에 그 혜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요리였어요. 그러니까 호주식 요리. 네네네네. 그래서 대박이다.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리가. 그래서 반가웠다. 혜수님 나의 1회 최애였다. 그러니까요. 저는 나온다는 얘기만 듣고 이제 봤는데 굉장히 짧게 나오셔서 바로 탈락을 해서 계속 그 햇주님이랑 어머님이 놀리셨잖아요. 맞아요. 탈락입니다. 이러면서 놀리시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정지선 셰프님 그 설탕으로 이렇게 바스를 만드는 장면이 정말 비주얼적으로 미쳤잖아요. 맞아요. 다 같이 막 소리 지르고 셰프님들이 와 미쳤다 이러면서 맞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지 않았나. 되게 멋있는 느낌,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있어요. 멋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흑백 요리사만 가지고도 너무 많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막 비빔박자로 이렇게 비빔 막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맞다. 그러네. 그 장면 명장면이네요.
비빔박자로 비비는 게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백종원님이 해주시잖아요. 비빔송을 같이 합창해주시는.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진짜 친절하신 느낌. 맞아요. 그걸 해주시는 게. 요리 서바이벌에서 이걸 해준다고 그러니까요. 싶은. 그리고 뭐 최소의 익힘 정도라던가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맞아요. 밈으로 최강록 씨 말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스테이크 하나로 승부하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계속 시간 내내 스테이크를 굽기만 했는데 먹자마자 안성재 셰프님이 이분하게 구워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게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밈이 됐더라고요. 네, 계속 뭐 요리를 먹을 때나 이분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골고루 안 구워졌다는 네네네네. 거죠. 그래서 정말 밈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맞습니다. 역시 화제성이 높구나. 그게 또 홍보 효과가 나서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조금 늦게 봤는데 네. 아주 소외감이 들 정도로 모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주변에요. 그래서 빨리 봐라. 이번 주말까지 안 보면 스포를 하겠다. 막 이러면서 거의 협박을 당하셨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좀 흑백 요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곁들여 볼 생각인데요. 네네. 이제 보면서 저는 마냥 막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재밌는데 뭔가 그 팀전을 할 때도 너무 남성 셰프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각자 가정만 생각해봐도 이제 비율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는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더 전문성을 많이 인정받았다는 뜻이니까. 그러고 이제 그 백수저 셰프님들 중에 한식대첩이라는 한식 서바이벌 우승자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도 어쨌든 권위자 계급이신 건데 계속 그 흑수저에 있는 젊은 셰프 분들이 이모님, 막 어머님, 이모님 계속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같은 계급인 다른 최현석 셰프님이나 여경래 셰프님한테는 당연히 여 셰프님, 뭐 최 셰프님 이렇게 하는데 같은 계급인데 그러길래 버르장머리가 좀 없으시다.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영화 아메리칸 셰프를 봐도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요리하는 직원들이 다 남자예요. 메인 셰프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식당을 관리하는 스칼렛 요한슨이 맡은 역만 여자. 관리자만 여자고. 관리자인지 그냥 서버인지 약간 그 앞에서 이렇게 계산하고 안내하고 이런 역할이 여자고 부엌 밖에 있는 거죠 어쨌든. 네네네. 그 오너와 그리고 메인 셰프 그리고 그 직원 요리하는 전문성 있는 셰프들은 다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왜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게 뭔가 관문이 더 막혀 있는 느낌? 왜냐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잔데 내가 셰프가 되고 싶다 하면은 그 성비만 보고 우선 한번 막힐 것 같아요. 내 안에서. 너무 남초인 느낌도 있고 하니까. 그러게 왜 이모님이라고. 그러니까 심지어 계급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전문가인데. 요즘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 흑백요리사에 나오신 분들의 식당 모음 뭐 이런 리스트가 식으로 있더라고요. 리스트. 벌써부터 웨이팅 막 엄청나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에서는 아예 그거를 리스트업해서 다 알려준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북마크만 하면은 다 알 수 있는. 그리고 막 거기 나오신 분들이 막 스토리로 막 몇 명도 안 봤던 그 캐치 테이블에서 막 몇백 명이 보고 있으니까 막 신기하다 이런 것들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의 식당도 핫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마이크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식당이라던가 아니면 최애 식당이 있다거나 있나요? 최애 식당? 저는 제가 원래 샤브샤브를 안 좋아했는데 진짜요? 네네네. 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언제부터요? 언제까지요? 그냥 평소에 선호하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샤브샤브가. 진짜요?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편식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개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자주 가는 그 집 있잖아요. 제가 그걸 먹고 나서 완전 돌아버렸어요. 진짜요? 네네네. 그 전까지 그냥 살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샤브샤브집 가도 그냥 야채를 끓였네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집의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겨울에 가도 좋고 여름에 가면 좀 덥긴 한데 어쨌든 겨울에는 되게 따뜻해가지고 좋죠. 이렇게 속을 싹 풀어준다. 저희 그때 겨울에 갔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소스가 정말 킥이다. 킥이다. 마이크랑 샤브샤브를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네네. 저희가 좋아하고 나서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런 거죠? 네네네. 순간 식겁했네요. 그럴 리가요. 제가 싫으면 싫다고 말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최애 식당이라기보단 인상 깊은 식당이 딱 떠올랐는데 네. 몽중식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네. 연남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약간 영화 스토리텔링. 나 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시즌마다 다루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러브레터를 주제로 해서 코스 요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가격이 막 엄청 비싸지는 않았어요. 코스 요리 치고는. 그래서 점심 가격이 3만 원대. 진짜? 네네네. 완전 괜찮네. 그렇죠. 그래서 한 5-6가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와 관련된 음식들을 맛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시즌 영화들은 뭐가 있나 봤더니 뭐 심야식당이라던가 아니면은 최근엔 암살 이런 한국 영화도 있었고요. 뭐 중국 영화, 일본 영화 이런 것들도 다루는데 식당이 아예 그 컨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엽서 이런 카드에다가 이제 음식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영화 내용 스토리 있고 거기 스토리텔러 분이 설명을 해주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먹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막 곁들임 술도 되게 관련된 술이라서 되게 경험적으로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박이다. 궁금한데요? 네,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좋아하는 영화가 있다 하면은 가보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슷한 거를 본 게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최근에 뮤지컬에 엄청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 롯데월드 옆에 있는 극장이에요. 네. 근데 그 안에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뮤지컬에 관련된 오페라 유령이 주제면 그 관련된 코스가 너무 재밌겠다. 그렇죠. 심지어 그 뮤지컬 좋아하는 사람이 갈 거잖아요. 당연히.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뮤지컬에 연결된 예를 들어 제가 하데스타운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거에 관련된 코스 요리가 나오니까 팬분들은 그거 먹고 공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역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죠. 맞습니다. 이제는 음식 그 자체가 막 맛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 경험으로서 맞아요. 그 식당이 주는 분위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식견도 높아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네요. 우리네 인생 파이팅. 그래서 오늘 흑백 요리사를 좀 대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또 화제성이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인 만큼 또 댓글들이 화력이 좋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본 것 중에서 이제 팀플의 중요성 이런 거였는데 이제 최강록 씨가 속한 팀이었어요. 근데 백수저 팀. 맞습니다. 거기서 좀 의견 차이가 있었죠. 최강록 셰프님하고 선경 롱게스트 셰프님이랑. 그래서 뭐 감자 요리를 가지고 이제 좀 메시드.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사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이고 팀 프로젝트 과정에서 당연히 있는 그런 일들이고 또 편집이 이루어졌고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사람들이 과몰입을 하고 있어서인지 엄청난 비난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진짜 선 넘었다고 생각한 게 또 그 본인의 인스타에 달려가서 악플을 다셔서 그 셰프님이 직접 스토리에 내가 이렇게까지 욕먹을 줄 몰랐다. 맞아요. 상상 못했다라고 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 보면서 전 그냥 그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 셰프님들이 각자 다 너무 경력이 대단하고 각자의 신념이 굳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뭔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욕을 하는 거지? 그냥 아무나 욕할 사람이 필요했나? 왜냐면 이 프로그램에 지금 악역 같은 사람이 딱히 안 나오다가
뭔가 그 경쟁 구도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팀전이 처음이니까. 계속 훈훈한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왜 본인의 인스타에 가서 그럴까. 과몰입이 좀 대박이신 것 같다. 또 하필 인기가 지금 굉장히 핫한 최강록 셰프님과 맞아요. 이렇게 반대점에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강록이가 조림을 한다잖아 약간 이런 이렇게 한다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두 분 다 요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거기서도 뭐 리더가 잘 이렇게 조율을 해서 어찌됐든 맞아요. 선경 셰프님도 맞아요. 그렇게 하자 해서 잘 끝난 일인데 그러니까 음식도 다 맛있다고 하고 맞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그 팀 걸 한 분은 그 팀 걸 뽑았거든요. 맛있다고. 그래서 재미로 댓글을 달 수는 있지만 그렇게 선 넘는 댓글은 좀 너무 과몰입이 심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진짜. 그 클립 다음으로 이제 막 팀플에 잘 됐예 이러면서 이제 최연석 셰프님을 필두로 한 이제 다른 팀원들이 완전 잘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비교되면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물론 그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그 재밌는 장면이기 때문에 또 많이 뽑아내고 하고 있는 거겠지만 거기서 이제 너무 과몰입을 하면 대비가 된다. 뭐 최현석 셰프님은 안 그러는데 뭐 이러는 식으로. 뭐 리더의 자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사람들 댓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너무 중심을 못 잡아줬다. 어떤 사람은 뭐 이랬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물론 평가 있을 수 있지만 좀 심하게는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미디어 생산자로서도 좀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저도 막 클립을 뽑아내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뭔가 이 클립만 보면 굉장히 일반화하기 쉽고 스테레오타입적인 그런 단편적이잖아요. 그 장면만 보면. 맞죠. 근데 그게 또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맞아요. 이것 봐 이러면서 또 공유를 많이 한다거나 댓글을 많이 얻는다거나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제목도 막 좀 자극적으로 눌러보고 써야 싶게. 이거라고? 이러면서 역대급 땡땡 충격 막 이런 거 맞아요. 써줘야 레전드 이거 저 맨날 썼어요. 레전드 써줘야 된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최근에 약간 덕질하는 엄마에 대한 그런 그게 사실 그 개인적인 일화에 불과할 텐데 그 클립을 뽑으면서 이거를 다 덕질하는 어머님들, 덕질하는 여성들이 다 이렇게 일반화될까 봐 막 정신 나가서 그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지만 또 굉장히 딜레마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생산자로서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앞으로도. 화제성이 높을수록 그렇죠.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착한 예능을 만들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성과가 좋은 예능을 만들어야 되냐? 약간 이런 것 같은데 뭐 고민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반성. 그러면 밈 평가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 밈이랑 흑백 요리사의 평가를 한번 각각 남겨볼까요? 이 밈은 4점이고 흑백 요리사는 솔직히 5점을 주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5. 오, 그래도 높게. 네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집중해서 본. 원래는 딴짓하면서 보거든요. 집중력이 흐려져가지고. 네네네. 근데 계속 어쨌든 그 순서도 계속 반복이잖아요. 두 명이 같은 요리에서 내고 평가, 내고 평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도 끄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다음에 이걸로 무슨 요리를 할까? 그 다음에 또 팀전은 어떨까?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잘 만든 프로그램이다. 타미 씨는요? 저는 최강록 씨 밈은 4점? 곁들임 밈은 사실 좀 굉장히 오래 되지 않았나 맞죠.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그만큼 오래 됐는데도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쓰는 거 보면 또 대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쓰기에는 좀 너무 지난 느낌이어서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한 5, 6년 지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거의 10년 지났죠. 그렇죠. 나온 지는 거의 10년이고. 그리고 흑백요리사는 4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재밌게 봤고 그리고 사실 출연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생각해봤을 때 제작진분들이 얼마나 편집을 고생하셨을까 싶어요. 그걸 다 들어보고 대화들을. 맞아. 마이크를 껐다가 켰다가 이 사람 거 썼다가 막 이러는 게. 아무튼 제작진의 노고를 생각해서 재밌게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점수를 주고 싶지만 저도 역시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점을 한번 깎아봤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는 프로인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다들 꼭 봐보세요. 그리고 막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방송 프로그램만 보면은. 그렇죠. 오히려 좀 서로 리스펙해주는 느낌? 최근에 제가 뭐였죠? 스테이지 파이터? 네네. 엠넷에서 하고 있는 스맨파 수우파 다음으로 이제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하는 남자분들이 나오시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보면서 몸이 떨려요. 덜덜덜 떨릴 정도로 너무 압박감이 심하고 견제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거 보다가 흑백요리사 보니까 좀 힐링되는 거예요. 음식 만들고. 그래서 물론 그것도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맞죠. 다른 매력이 맞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흑백요리사에 대해 그리고 최강록 밈에 대해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나야 밈슐랭. 밈슐랭은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